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2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조고 순서는 보신 바와 같이 팀원 소개, 주제, 문제 분석, 문제 정의, 그다음에 저희가 시도했던 여러 방법론들에 대해서 어, 순으로 진행하겠고 지난번에 저희는 아파트 가격 예측대와 모두 같은 팀원분들이셨고 네, 다들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시도들을 해볼 수 있었고 주제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문서 유형을 맞추는 그런 태스크였고 컴퓨터 비전에서 네, 중요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었습니다. 문제 분석입니다. 일반적인 태스크들과는 다르게 해당 대회는 테스트 데이터 대비 트레인 데이터가 현저히 작아서 네, 당연히 여러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사용하고 클래스 불균형화 같은 문제들도 해결하라는 듯한 그런 취지의 뉘앙스들을 많이 풍긴 대회였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1570개로 학습해 보았을 때 밸리드 F1 스코어는 0.95가 나왔지만 리더보드 상에는 0.38 정도가 찍혀서 또 트레인 데이터와 다르게 테스트 데이터는 노이즈 변형이 많았음을 EDA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EDA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을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테이트, 크롭, 플립 등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음을 네,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진처럼 이미지가 믹스업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서 이런 로테이트, 크롭, 플립 등을 당연히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테스트 데이터와 유사한 노이즈 패턴을 찾아서 적용해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백번 모델들을 찾고 네, 여러 기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희가 시도했던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별로 뭐, 보로노이 셀분할이나 들로이 셀분할, 패턴 생성, 랜덤 감마 같은 여러 기법들이 적용된 걸로 저희는 추측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의 테스트 데이터에서 공통적인 노이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증강 시에도 당연히 이런 해당 노이즈들과 비슷한 데이터들을 많이 증강시키면 성능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저희는 어그멘테이션 시에도 해당 노이즈들과 최대한 비슷한 데이터들 증강시키기 위해서 어그래프나 로테이트 플립 클럽 믹스업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해 보았고요. 그래서 1570개로 초반에 데이터를 2만 5천 개까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베이스라인 모델을 돌린 결과 0.62에서 한 0.8692 정도로 성능 향상을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너무 조금만 어그멘테이션을 실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5만 개 정도까지 늘려서 베이스라인을 돌린 결과 0.934 정도까지 네, 성능 향상을 해서 밸리드 데이터 지표와 리더보드 상의 지표의 간격을 네, 낮출 수 있었고요. 그런데 데이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계속 성능이 비례하게 증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근데 일단은 다행히 저희가 데이터 증강보다 다른 방법론들도 많이 시도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론들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았고 그래서 다른 조분들의 발표도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증강시켰는지 그리고 또 증강시킬 때 어떤 기준점들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네,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적용했던 백본 모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존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한 레지넷 50의 경우에 리더보드 기준 F1 스코어 0.86 근처에서 좀처럼 향상이 되지 않아서 저희는 이피션트넷, 레지넷 100일, VIT 모델들 다양한 모델들을 테스트해 봤고 또 뎁스, 위스, 레졸루션에 대해서 컴파운드 스케일링 방식 통해서 밸런스하게 유니폼한 값으로 스케일업 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적용했을 때 당연히 이피전트 넷이 학습 시간, 성능 관점에서 좀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모델의 크기가 늘어남에 따라서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도 늘려주는 방식을 통해서 이피전트 넷으로 선정하고 어, 네, 리더보드도 다음과 같이 올라서 이피전트
V4를 기본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어, 에피션트 넷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CNN 계열의 그 모델들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효율성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해당 모델은 최소한의 파라미터 증가를 효과적인 모델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한정적인 GPU 용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 1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넘는 그런 모델로 학습했을 때 당연히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정된 메모리에서 최대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 선정이 중요했다고 생각했고 그 관점에서 이피션트 넷이 잘 워킹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과 비교하면은 뭐 이런 식의 래퍼 스코어를 얻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뭐 시도해봤던 테크닉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인데 뭐 1DB 이용해서 뭐 러닝 레이트나 배치 사이즈, 웨이트 데케이드 뭐 다양한 값들을 조정해 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옵티마이저가 다른 파라미터보다 좀 결과에 영향이 컸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옵티마이저로 아담과 RMS 프로 등을 비교해 봤고 아담 옵티마이저 성능이 좀 더 좋아서 적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뭐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고요. 모델마다 당연히 그 최적의 러닝 레이트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뭐 스텝 사이즈나 감마 같은 값들을 바꿔가면서 뭐 에폭마다 러닝 레이트 다양하게 조정해봐서 뭐 실험해봤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에서는 최종적으로 뭐 스텝 사이즈는 뭐 5마다 뭐 학습률을 한 0.55 정도씩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했던 거는 뭐 셀렉티브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거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당연히 그 문서 양식이 당연히 다른 클래스들과 뚜렷이 구분이 되면은 분류를 당연히 잘할 거라 생각했고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4번 진단서나 뭐 14번 소견서와 같이 이런 구분이 조금 덜 뚜렷한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류를 잘 모델이 수행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방법론을 적용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이피션트넷 B4를 백본으로 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잘 맞추는 클래스와 그다음에 잘 못 맞추는 클래스를 분리해서 1차적으로 분류하고 잘 못 맞추는 클래스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켜서 2차적으로 해당 클래스들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잘 분류하는 클래스들과 잘 분류하지 못하는 클래스들을 예측하는 방법들이 모든 클래스를 한 번에 예측하는 방법보다 당연히 성능이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큰 성능 근데 생각보다 큰 성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딥러닝 모델이 파라미터 수가 충분히 많아서 클래스별로 나눠서 예측하지 않아도 각 클래스마다 피처들을 잘 잡아내서 알아서 잘 예측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으로 뭐 학습 간의 스트래티파이드 케이폴드를 적용해서 이미지 클래스 불균형을 영향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폴드 생성해서 모델 이용해서 문서 예측 및 그다음에 소프트보팅 이용해서 앙상블을 하였고요. 홀드아웃으로 인해서 편향된 데이터를 학습 모델에 비해 일반화 성능이 조금 더 향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믹스 프리시전 트레이닝입니다. 이거는 뭐 성능 향상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근데 뭐 이번에 뭐 성능도 당연히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게 우선이고 그 저희가 세웠던 가설을 검증하는 것에 조금 더 집중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여러 번 시도하려면은 당연히 학습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존 FP32 방법보다 저장 공간 좀 아끼고 그다음에 당연히 연산 속도도 빨라짐에 따라서 여기 우측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훨씬 빨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근데 물론 이에 따른 문제들도 있는데 연산 속도는 빨라져도 뭐 정밀도 측면에서는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스가 FP16 적용했을 때는 줄어들다 수렴하지 못하고 다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FP16의
표현 가능 범위가 그레디언트 분포에서 생긴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FP32, 16을 적절히 섞어서 FP16 커피 웨이트로 얻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FP32 웨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이 단점을 조금이나마 상쇄시킬 수 있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 에폭당 학습 시간이 기존의 8분 30초에서 6분 15초로 많이 상당히 줄어서 조금 더 많은 시도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인데요. 당연히 뭐 모델의 테스트 예측 과정에서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변화를 적용해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저희는 여기 보이는 그림처럼 오리지널 로테이트 플립 등을 기본적으로 적용해서 추가시켜 보았고 그다음에 에버리지를 내어서 결과를 내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똑같이 적용한 다음 원본 모델 소프트맥스 기준 0.95 이상이면 뭐 원본 이미지 오리지널 정답을 선택했고 그 이하인 모델 이하로 예측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에버리지를 적용했는데 첫 번째 방법보다 살짝 조금 더 성능 향상이 있었음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 적용한 건데요. 동일한 데이터로 다른 모델들 사용한 학습 결과와 뭐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모델인 뭐 VIT 같은 이런 결과들을 비교해 봤는데 비교해 봤고 또 뭐 성주님이 공유 주신 뭐 에바 같은 그런 모델들로 적용해 봤는데 저희가 구축한 최종 데이터셋에서는 기존 백본 모델보다는 성능 향상을 막 크게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세 가지로 결론을 냈고 첫 번째로 뭐 트랜스포머는 뭐 큰 규모의 데이터셋에서 좀 더 성능이 뛰어나도록 설계되었으나 저희 데이터셋이 52,608개였는데 그게 좀 학습하기에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 뭐 에피션트는 비포는 CNN 기반 구조인데 저희는 이런 CNN 기반 구조의 모델들은 이미지를 좀 지역적 특징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는데 VAT 같은 모델들은 이미지 패치로 나누어서 좀 전역적인 관계를 학습하다 보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특정 유형의 데이터셋에서는 CNN보다 성능 향상이 뭐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할 때는 효과적이지만 해당 가중치가 학습된 데이터셋과 좀 지금 이번 태스크의 데이터가 좀 다를 경우에 성능 저하가 일어나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혹시 뭐 트랜스포머 계열 모델 사용하신 조들인데 뭐 성능 향상 크게 있었다면은 그것도 좀 참고해서 이번 발표 때 좀 알아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회고인데 지난번 대회와는 다르게 뭐 가설 수립하고 실험하고 뭐 리더보드 확인 과정 통해서 저희가 취했던 그 액션들이 어떻게 실제 영향이 있었나 검증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뭐 디바이드 앤 컨커 방식으로 각자 문제를 쪼개서 해결하고 솔루션들을 최후에 합쳐서 그런 방식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어, 모델 돌리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최종 제출한 거를 좀 다 학습시키지 못하고 제출한 부분이 아쉬웠고 네, 뭐 그래서 최종 제출할 때 뭐 폴드당 10번 미만의 폭으로 뭐 투폴드 적용한 걸로만 제출했는데 학습 끝까지 했다면 이보다 좀 많은 성능 향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뭐 제출했던 이런 기록들 보여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수강생분들의 질문, 네. 그 질문 하나 올라와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델 학습 저희가 적용한 거는 홀드 한 개 놀렸을 때 얼리 스타핑 페이션스 10으로 적용했을 때 한 폴드당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얼리 스타핑은 한 50번 정도에서 멈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다 5번 폴드 다 적용했으면은 뭐 24시간 넘게 걸리는데 시간 그 정도로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발표,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그멘테이션 하실 때 그 로테이트랑 플립 말고 다른 거는 쓰신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뭐 믹스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가우시안 노이즈라던가 블러라던가 이런 것들을 혹시 적용해 보셨는지 아니면 그거 적용을 했는데 약간 별로 설명이 좋지 않아서 로테이트랑 플립만 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뭐 조언 중에 다른 분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그냥 네, 정말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라서 네. 네, 제가 처, 그, 저희가, 네, 어,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 저희가 2만 5천 개 늘렸다가 거기서 5만 개로 더 늘렸었는데, 네. 처음에 이제 2만 5천 개로 늘릴 때는 로테이션이랑 플립이랑 뭐 가우시안 노이즈도 쓰고, 그냥 지터도 쓰고 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2만 5천 개를 더 늘릴 때는 이제 로테이트랑 플립 하나, 그다음에 어그래피 하나, 그다음에 이제 어그래피랑 그 음, 앨범랑 동시에 한 거 하나, 그다음에 그 성준님이 해주신 거 하나 이렇게 해서 다시 2만 5천 개로 늘렸었어. 그냥 발표 자료에 그 로테이션 플립만 주로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거 뭐 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네. 어차피 뭐 TTA 때는 사실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최종적으로 사용하신 모델이 이제, 그러니까 제일 성능이 높게 나온 모델이 Efficientnet B4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두 가지의 다른 모델, 그러니까 하나는 Efficientnet 그 노이즈 스튜던트 방식으로 학습한 모델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더 큰 사이즈 모델, 그러니까 B7이나 V2 요런 게 있을 텐데 혹시 걔네들도 테스트를 해보셨었는지 궁금합니다. B7이랑 V2도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네. B7 같은 경우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 오류가 아, 떠가지고 네, 네, 학습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네. V2 같은 경우는 B4로 학습했을 때보다 성능이 좋지 않아서 아, 최종적으로 이피션트의 B4로 학습한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아, 네. 네. 그 입션 테스트는 그렇게 하고, 네. 그럼 VIT도 OM 이슈 때문에 학습이 제대로 안 되었나요? 아까 제가 뭐 보니까 학습이 되긴 됐는데 되게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성능이 생각보다 잘 안 나와가지고 안 썼다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혹시 뭐 VAT 학습할 때는 다른 이슈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네. 아, 네네네. VAT.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뭐 제가 이 대회를 직접 한 건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이제 VIT와 입션넷 B4가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비포가 제일 좋다고 해가지고 사실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모델 사이즈가 더 커지고 그다음에 그 다른 추가적인 모델들의 학습이 이루어지면은 어 성능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5,000개에서 5만 개로 늘리시는 과정에서 레지넷에서 이피션트넷으로 넘어오고 그래서 분명히 비제로나 다른 모델들 테스트하면서 비포가 딱 적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약간 느낌의 시간상의 이슈? 그러니까 실험을 사실 충분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게 그 리소스가 그 3090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리소스 문제인지 아니면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성능이 안 좋았는지 그냥 그게 궁금해서 사실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